제가 잠깐 자리를 비우고 죄송하지만 중국 연변에 출장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사회자가 교체 안 되네요. 원래 그때 많이 교체되거든요. 저희는 의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역시 유스토마토는 의리의 유스토마토.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기자님들하고 또 이제 임원분들, 직원분들하고 같이 갔어요. 뭐라 했냐 하면 이거 아시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서시 윤동주 시인의 고향 찾아가서 묘비 가서 인사드리고 생가 찾아가서 거기 있는 기록들 다 훑어보고 왔습니다. 사진. 이따 끝나고 보여요. 자료화면 올려주셔야죠. 27살에 일본 감옥에서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제가 기록에서 확인한 것은 일본 경찰이 윤동주 시인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서 체포를 했는데 일본 감옥에서 생체 실험의 결과로 비극적으로 사망하셨다는 기록이 그 현지 생가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요, 저 돌아오면서 우리나라 지금을 떠올렸어요. 80년 전 동주 시인과 지금 우리나라의 시민들 갑자기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작년 12월 3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국민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고 일본 제국주의처럼 폭력으로 통치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국민들은 근데 맨몸으로 국회로 달려가서 총칼 앞에 서서 이걸 막겠다고 했던 거고 그때까지는 내가 죽을지 살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누가 권력을 잡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달려갔던 것이고 현장의 젊은 군인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대통령의 지시를 상당 부분 따르지 않고 헌법과 법률을 따라서 국회의원들 끌어내지도 않고 시민들 진압하지도 않고 그리고 철수 명령 떨어지기 전에 철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일제 같은 통치자를 막아낸 겁니다. 윤동주 시인은 여전히 우리 시민들의 마음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일제의 마음도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 이런 천연덕스러운 거짓말을 법정에서 하는 전직 대통령의 모습 안에 남아 있습니다. 내란으로 시작된 조기 대선이 이제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재외동포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투표하시겠습니까? 동주 시인의 마음에 투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동주 시인을 살해한 마음에 투표하시겠습니까? 뉴스토마토 끝장뉴스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쾌한 정치 이야기 1타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박영식 시사회 대표님 조금 이따 오실 거고요. 김종욱 민주당 선대위 언론특보 그리고 전예현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 부본부장 전수미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명함 다 바뀌셨어요 지금? 선대위만 다 모였네요. 예, 선거 체제니까요. 그러면은 오늘은 어차피 뭐 이렇게 된 거 기왕지사 네. 선대위 회의라고 생각하시고 정책 대변인 언론 지금 다 모였잖아요. 주요 포스 다 계시니까 저는 시민이라고 생각하시고 회의해 주세요. 그럼 제가 듣다가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윤동주 마음에 투표를 하신 건 보니까 시민의 마음만은 아니신 것 같은데 약간 이쪽으로도 오신 게 아닌가 느낌에. 동주시의 마음. 그렇죠. 시민의 마음이 저 일제의 마음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일제의 마음 빼고 나머지는 다 시민의 마음입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그 시민의 마음을 정말 열불터지게 하는 일이 오늘 또 있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영화 보러 가셨는데 뭐 영화 보러 간 거 뭐 이렇게 우리가 보도하고 그래야 되냐 이런 생각도 들지만 이 영화가 무슨 영화냐?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서울 동대문 메가박스에서 관람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를 주장했던 전직 강사, 학원 강사 전한길 씨하고 같이 동행을 해서 유쾌하게 웃으면서 영화를 관람하는 사진까지 영상까지 지금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원형으로 테이블도 있고 기자님 치우세요. 어제
네, 이 영화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죠. 그리고 이영돈 PD, 상당히 식품하고 관련해서 물의를 일으킨 작품을 내시기도 했던 그런 분인데, 이 PD가 만드신 작품이고요. 오늘 이렇게 그 영화를 관람하고 윤 전 대통령은 짤막하게 그냥 영화를 보러 왔고 좋았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1호 당원의 저주를 지금 국민의힘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제명 안 하고 그냥 탈당하게 제발 굽신굽신하는 모습 때문에 결국은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 건데, 국민들이 정말 화가 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내란 수계가 계산책하고 보리밥 맛집 찾아다니고 영화를 저렇게 뻔뻔스럽게 보는 걸 봐야 됩니까? 두 축의 책임이 있다. 한 축은 국민의힘이고요. 또 한 축은 우리가 짚어볼 법원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과연 저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윤석열은 혹시 김문수 망하기 프로젝트라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제가 거듭 말씀했듯이 본인들도 책임이 있는 거고요. 김문수 후보도 그동안 윤석열의 그 내란이 아직 재판 중인데 무슨 말이냐 식으로 최근 TV 토론에서 말을 했죠. 그래서 윤석열이 지금 더 당당하게 마치 돌아다니는 모습에 분명히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저거 사실상 대선 개입 행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왜 윤석열은 그럴까? 본인이 계엄을 한 이유, 그리고 군을 선관위에 투입한 이유가 부정선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해왔으니까 본인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 그렇게 저렇게 대중들에게 자기의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여전히 정치력을 과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대선국면에서 봤을 때 국민들로서도 참 눈살 찌푸리는 행보인 거고, 김문수 후보 쪽으로서 당황스러운 건데, 어쨌든 이것은 1호 당원 윤석열 씨에 대해서 그동안 애매모호한 입장을 냈던 국민의힘의 책임이 매우 크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말씀 주셨는데 그 방송 기자클럽 토론이죠. 김문수 후보가 오늘 낮에 나와서 SBS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헌법 위반이냐 법률 위반이냐 정확하게 입장을 밝혀라 그랬더니, 헌법 위반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한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법률 위반이냐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결을 하면 존중하겠다 이렇게, 내란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질문을 그 다음에 하니까, 그거는 국민들이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선관위가 끝까지 잘 해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쯤 되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국민의힘 모 의원 말에 의하면 이재명 그 후보의 명예선대위원장 아니냐. 그래서 그 모 의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제안하냐면, 아니 이러면 민주당에서 지금 허은하 의원이나 김상호 의원들 뒤에 빅텐트 가는데 이왕이면 윤석열 대통령까지 빅텐트로 좀 가는 건 어떠냐. 이런 말씀까지 하실 정도로 국민의힘으로서 굉장히 좌절스럽다는 거죠. 아니 지금 타이밍이 참 절묘합니다. 첫 번째, 한동훈 지금 후보가 다시 공개적으로 뛰어들자마자 이 윤석열이 뛰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둘은 정말 누가 아바타다, 너무나 친밀한 사이다 했던 사이가 지금 완전 앙숙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러한 반발감에서 공개적인 행보를 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좀 들고, 특히 한동훈 전 대표가 한 말이 있었죠. 우리가 계엄, 탄핵, 부정선거, 윤혁인 이거와 끊지 않으면 우리 보수 괴멸된다. 그렇게 하자마자 지금 부정선거 영화에 참석을 하신 거잖아요. 정면으로 저는 이건 액션으로서 좀 반박을 한 게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이 반발심에. 그리고 본인 말로는 그냥 전환기 불러서 왔다고 하지만 본인이 계엄 선포하는 그 영상 씬이 나오니까 막 환하게 웃으면서 박수를 치고, 중간에 좀 지루하셨는데 좀 주무시기도 하고 다양한 그런 윤석열 대통령 좀 모습을 보면서 국민의힘도 치우고 싶은 사람,
제발 우리 민주당에서 데려가길 간절히 바라는 사람, 정말 국민의 짐이 아니라 국힘의 짐이 돼버린 사람이 바로 윤석열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구구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더니 옛날부터 본인이 생각하는 게 부정선거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부정선거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헌법 전문에 사이구 정신을 이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이구가 왜 났습니까?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 때문에 발생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헌법 전문에는 부정선거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원칙적인 내용들이 전문에 실려 있는 거고요. 본인이 선관위 사무총장 다 자기 친구 보내잖아요. 자기 친구 보내놓고 자기 친구가 부정선거를 했다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는 거겠습니까? 그리고 헌재 같은 경우도 부정선거 없다고 얘기했죠. 대법원도 계속 판판이 부정선거 없다고 얘기했죠. 선관위도 내내 얘기를 했죠. 저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국가의 헌법기관의 이야기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란을 일으킬 수 있는 용기를 냈다고 생각이 들어서 윤석열은 뼛속까지 헌정 파괴자다. 그러니까 그가 대통령이 되고 권력을 얻으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을 파괴하려고 했다. 그리고 지금 모든 행보는 헌정 파괴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효과가 소위 저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인 공감대를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선거에 좋은 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저런 자들을 응징하지 않으면 우리 헌정 체제, 우리 헌법 체제는 계속적으로 예를 들면 흔들릴 수밖에 없구나 생각이 들어서 저 사실에 대해서 저희가 절대 잊지 않고 어떤 형태든지 끝까지 대법원의 판결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적으로 저런 사람들이 자리에 붙일 수 없도록 발본색원을 하는 것만이 우리 헌정을 지키는 길이라고 하는 걸 자기 스스로가 저 행보를 통해서 확인해 주는 것 같아요. 제가 한마디만 붙이고 싶은데 사실 정광훈 목사를 우리가 비판하는 것은 그 사람이 보수라서가 아니라 극우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이게 망상에 가까운 수준의 색깔론을 하거나 또는 우리 헌법재판소의 어떤 선고가 나기 이전에 그것을 불복해야 된다라는 정말 반헌정 세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지 보수라서 비판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위험한 세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윤석열이 지금 제2의 정광훈이 될 수 있다. 지금 하는 행보가 그런 거잖아요. 공개적으로 계속 나서고 있는 겁니다. 김문수 지지한다고 했고 지금 전환길 씨하고 나오는 저게 뭡니까? 저게 다 의미가 있는 거죠. 전환길 씨가 대표적으로 지금 헌재의 불복 그런 말 뭐 부추기고 윤석열 계속 지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세력이기 때문에 제2의 정광훈이 된다. 근데 이건 문제가 뭐냐면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서 말 그대로 헌법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을 자꾸 구축하려는 듯한 그리고 그것을 합법적인 방법이 아니라 폭력을 선동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번 선거가 특정인에 대한 심판이나 특정 정당의 유불리의 문제를 넘어서 정말 우리가 헌정수호 세력이 다시 뭉쳐서 어떤 나라로 가야 되나 상징적으로 오히려 보여주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저는 이게 참 상황이 아주 좋지 않게 느껴지는 게 원래는 구속돼 있어야 될 분이잖아요. 근데 약간은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구속 취소가 되더니 검찰에서 이게 상고도 안 하고 그러면서 그냥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정치 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오죽하면 구속 취소에 대해서요. 친한계 김근식 그 지역 위원장이 뭐라고 말했냐면 제발 윤석열 구속 좀 시켜달라고. 아니, 다시 제발. 그러니까 저렇게 선거, 김근식, 김근식 위원장이 뭐라고 하느냐. 제발 윤석열 전 대통령 다시 구속 좀 시켜달라. 저렇게 막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영화의 시사회에 참여하고 박수치고 본인의 행위에 윤어개인을 다 끌고 다니면서 공식적인 선거 개입을 하는 게 이게 국민의힘 자멸로 이끄는 게 아니냐. 빨리 제발 구속시켜달라고 사정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태가 굉장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사태예요 지금. 김근식 위원장이 경남대 교수잖아요. 네네. 옛날부터 북한 연구하시고 잘 잘 알죠. 그분은 아니에요. 보수적이긴 하죠. 네, 그냥 합리적인 보수이시죠. 네. 토론은 가능한데. 근데 저는 뭐 뉴스를 보니까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뭐 단톡방 같은 데서 누가 좀 말려달라라는 말을 하고 있다. 누가 말립니까? 누가? 이거 저기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하고 있는데 누가 말려요? 넌 이 말 듣고 너무 뻔뻔하다. 아니 국회에서 그 문구 쓰고 난리 지는 가운데서 민주당 의원들이 그 계엄 해제하기 위해서 담을 넘고 이럴 때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들 뭐 했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윤석열 이러니까 선거에 불리한 거 가니까 누가 좀 말려라? 이게 헌법기관이 국회의원들이 할 말이니까 저는 정말 이 뉴스를 보는데 야, 그 탱크를 몸으로 막았던 시민들한테 이런 말이 나오나 싶습니다. 윤석열 뻔뻔하게 돌아다니는 거 본인들 책임이 없어요? 그 구치소 찾아가서 아련하고 뭐 떡국을 뭐 먹는 애
뭐 마치 저기 뭐야 뭐 독대를 하느냐 현직 대통령이처럼 떠받든 사람들이 누구예요? 본인들부터 정계 은퇴하고 나서 이런 얘기 하라나. 정말 저는 그 영화를 아니 그 영화가 아니고 영화 관람 소식도 화가 났지만 그 영화 관람 이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했다는 말 들으니까 정말 못지않게 뻔뻔하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런 생각이 절로 들었고요. 또 하나 지기현 판사님 이 상황에 책임이 본인이 없으십니까? 이게 정말 민주당이 본인을 압박하는 거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윤석열이 당당하게 거리로 나오는 모습 누가 보겠습니까? 법원에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구속 취소했을 때 국민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느꼈겠냐고요. 저는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자업자득이고 지기현 판사도 이 부분에 분명히 책임이 있다. 이 말씀 정말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뭐 일단 김문수 후보를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로 뽑은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상상을 했었어야죠.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이전에 어느 당에 있었습니까? 자유통일당에서 정광훈이랑 같이 정당을 만든 눈물 돌렸어요. 사람이에요. 눈물 근데 돌려. 정광훈이 뭐라 그랬습니까? 헌재 부셔버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5.18 광주 인정하지 않습니다. 민주화운동으로. 그런 사람을 대선 후보로 뽑아놨는데 지금 와서 그 사람한테 다른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 전 그래서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라고 하는 대통령을 외부에 있는 데리고 와서 어떻게든 대통령 권력을 얻어보려고 했던 국민의힘의 업보에다가 그 와중에 한덕수를 데려오다 실패했었습니다만 김문수를 뽑았다는 것 하나만으로 이미 극우적인 성향은 확인이 된 것이고 그 정당은 바뀔 수 없다라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야 이제 사법부 큰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보수 언론으로부터 판사들이 지금 화났다는 거잖아요. 민주당한테. 제가 놀랐어요. 민주당한테 화가 날 문제인가요? 이 문제가. 그러면서 매우 판사 집단들이 법관 전체 회의를 그걸 계기로 해서 상당히 반격을 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보시라고요. 저렇게 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개 끌고 한강에 산책 가고 그다음에 술 먹고 그다음에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는 거 강조하면서 영화 관람하고 거기 온 사람들이 뭐 대통령 윤석열 이렇게 예를 들면 소리를 내는 상황들이 이게 어느 나라가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재판받는 와중에 술 먹고 강아지랑 산책하고 영화 보러 다니는 상황을 보면 다른 나라들이 저기 나라야? 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걸 내버려둔 판사들이 오히려 자기들의 권위를 조금 건든다고 이번에는 자기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판사들의 존엄, 사법부의 예를 들면 뭐 독립성 저는 안 되겠다 진짜. 이제는 전 6월 3일 이후에는 소위 기득권과의 전면전을 벌이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가 제대로 걸어가기 어렵 거라고 하는 사실들이 지금 도처에서 발견되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 그리고 지기현 판사가 본인이 법정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뭐 뒷조사 이런 말을 쓴 것 같아요. 판사 사찰 논란 일으킨 사람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어요. 그때 법관들 어떻게 했습니까? 법관 대표자회의 열 것처럼 했다가 아마 제대로 안 열었을 거예요. 문제도 제대로 안 샀고. 오죽했으면 그때 법원 공무원 노조에서 들고 일어났다고요. 어떻게 이런 행위에서 제대로 문제를 안 짚고 가느냐라고. 그래서 지금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지는 것은 지기현 판사 개인의 어떤 비위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쌓였던 거. 특히 계엄 이후에 법원이 보여줬던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너무 속상해하고 분노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이 사태를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민주당의 문제입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 탓이에요?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26일 날 열리는 법관 대표자회에서 부디 우리 전국에서 모이신 법관들께서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며 앞으로 사법부가 어떻게 나아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지 꼭 좀 새겨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법관들이 우리 헌법과 법률의 한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민주주의를 부정하면은 그 한계를 넘어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가서 부정선거를 근거 없이 주장하고 선거가 무효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가 되면 이거는 한참 한계를 넘은 것 같은데 이런 사람도 구속 취소해가지고 풀어주고 그래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오죽하면 구속 다시 해달라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게 이게 뭐 사실 부정선거 자체가 이미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습니다. 그 방첩사 군에서 최고 정보기관의 방첩사에서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 부정선거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뭐 경찰이라든가 국정원 다 우리 보고서 올린 적 없다고 다 모든 게 확신이 돼서 부정선거 없다는 게 이미 알려졌어요. 근데 본인이 이제 국어 유튜버들 세대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미 깨졌어요. 며칠 전에 황교안 전 그 권한대행이
또 TV 토론 했잖아요. 했는데 거기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선거 얘기했단 말이에요. 거기 황교안, 황교안 그 후보가 송진호 후보, 송진호 예, 후보하고 후보랑 둘이 그렇죠. 했는데 그것도 예술이 한번 시간 되면 보세요. 여러분 너무 재밌어요. 아이너 후보 예. 때문에 한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시작부터 끝까지 부정선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 역시 부정선거로 공산주의 체제로 간다. 부정선거는 팩트다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거기서 송진호 후보가 뭐라고 했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그 부정선거론을 들었던 거에 대한 그거를 판단해서 탄핵했기 때문에 부정선거론은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당신이 부정선거 얘기하시는 건 국민을 분열시키는 거다라고 오히려 상대 후보가 황교안 전 권한대행에게 전 말을 대통령 권한대행. 그런 말을 하면서 국민들은 이게 지금 보수의 수준이고 부정선거 팩트고 부정선거로 가서 공산주의 국가가 되고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서 황교안 권한대행도 저러면 윤석열 대통령 딱 한마디로 모든 걸 다 볼 수 있어요. 그 영화관 입장할 때 보셨어요? 풍선에 뭐라고 써있는지 보셨어요? 너만 몰라. 너만 몰라 너만 몰라, 부정선거. 부정선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너만 몰라 진짜 부정선거 팩트야. 너만 모르는 거 진짜 맞아. 너만 몰라 부정선거. 이 단어 딱 두 가지로 우리가 진짜 윤석열 대통령과 윤어게인 지지 집단들이 정말 부정선거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 있구나. 저 사람들 생각 안 바뀌는구나라는 걸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황교안 전 권한 대행이죠. 네, 예. 네. 윤석열에게 뭔가 쪽지를 또 건넸다. 부정선거 관련한 다큐멘터리 영화 보기 전에. 영화 보러 같이 갔죠. 뭐라고 하는데 자 복가님들 이 상황 한번 보십시오. 황교안 권한대 어떤 인물입니까? 서부지법 때려 부쉈던 폭도들을 칭찬하면서 변호해주겠다고 나섰던 인물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장 발부했던 판사 처단하겠다고 폭도들이 법원을 때려 부수고 돌아다니는 모습 다 보셨었죠? 윤석열 계엄할 때 어떤 계획 세웠다고 보도에 나왔습니까? 판사 체포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보시고 이런 사람을 구속해서 풀어주셨어요? 재판 이후에도 뭔가 특혜를 베푼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일부 사람에 대해서는 비공개 재판하다가 언론에서 난리치니까 공개했어요. 이 상황에서 과연 이 문제가 민주당만의 문제입니까? 그래서 정말 저는 이 지기현 판사가 법정에서 그런 말 한 형식도 문제고 내용도 문제인데 지기현 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가뜩이나 계엄으로 상처받았는데 그 상황에서 정말 정의의 보루로서 국민의 마음을 대변해 줄 줄 알았던 법원이 보여준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마음인지 제발 좀 보셨습니다. 너만 몰라 부정선거가 아니라요. 너만 몰라 국민 마음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이 문제는 두 가지 지점을 제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사법부가 지금 판사들이 화를 낸다는 이유가 입법권을 가지고 사법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라고 하는 측면이거든요. 근데 헌법에 의하면 입법권은 어디에 있느냐? 국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는 사회적인 문제 예외가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제정을 하건 아니면 개정을 하건 법을 통해서 국민들의 요구들을 반영해서 입법을 하는 거예요. 그 입법이 헌법에 어긋나면 헌법재판소가 그것이 예를 들면 위헌인지 아닌지 판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입법을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들은 사법부라고 하는 데는 입법부와 행정부 위에 있다고 생각하나? 그러니까 법 앞에 평등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문제들의 사회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벌어진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검찰의 기소 편의주의, 지들 마음대로 기소하거나 기소하지 않거나 이 검찰의 기소주의와 사법부 재판 과정에서의 정치적 판결이 결합되게 되면 국민들이 가장 지지하는 대선 후보 1위도 출마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 사법권을 가지고 국민의 참정권을 유린할 수 있다라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가 자기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얘기한다는 게 입법부가 우리를 침해한다라고만 얘기하고 있는 상황. 저는 그래서 이런 입법, 사법, 행정의 분권이라고 하는 것, 분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한 원칙과 기본적인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지 않으면 언제라도 저렇게 그 소위 자기들은 지금 사법 귀족이나 마찬가지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 대선과 무관하게 이런 것을 방치하게 되면 법의 평등도 무너지게 되고 소위 그 특수 계급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질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판사님들 정신 차리십시오. 그러니까 이번 윤석열 씨의 해프닝을 보면 사법부가 판결을 함에 있어서 그 사회적 책임이 어디까지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오늘의 윤석열 영화 관람 해프닝은 사실은 구속 취소라는 전무후무한 이상한 결정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또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 계속 활용을 하면서 그 지지자들을 묶어놓는 수단으로 긍정도 부정도 안 하고 거리를 두는 척하면서 절대로 끊어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김문수 후보는 특히 부정선거 의혹을 더 확산시키는 듯한 발언을 공개적으로 함으로써 문제를 키우고 있다.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고 그 윤석열 씨가 했던 행위에 대한 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리고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군사법원에서 이번에 윤석열 씨가 문을 부수고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뭐 그랬다 안 그랬다 하고 헌법재판소 인원이 요원이고 요원이 무슨 뭐 그 작전을 수행하는 요원이라는 등 이런 궤변을 윤석열 씨가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문을 부수고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고 그것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것이었다.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했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분은 헌법재판소에서 이 증언하지 않았었는데 뒤늦게 증언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상황이 이제 다 넘어갔다고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번에 그 내란 사태를 보면서 이 장성급들이 얼마만큼 비겁한 자들인가를 확인했고 영관급들 같은 경우는 자기의 자리를 지켰고 자기의 부하들을 지키기 위해서 명령도 거부했거든요. 만약에 이 내란이 성공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영관급들이 그 명령을 거부했으면 엄청난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별게 아닌 것 같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란이 성공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영구적으로 예를 들면 그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영화 상황. 서울에 보면 딱 그런 떠오르잖아요, 정말. 그런 상황이 현장에선 판단이 안 네. 되거든요. 그렇죠. 누구한테 가는 맞습니다. 건지. 그리고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의 태도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내란이 성공할 거로 생각했다고 많이 저희가 추정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현장에서 군을 투입시키지 마라, 성수에게 넘어가지 마라 이런 얘기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일관되게 헌재든 아니면 법정이든 수사의 검사 앞이든 본인들이 겪었던 얘기들을 국민의 입장에서 자기 부하들 입장에서 사실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장성급들 이 별 달았다는 인간들은 군 검찰 가서는 사실대로 얘기해놓고 헌재 나와서는 입 다물고 자기의 재판과 관련해서 유불리를 따지는 행태들을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서 6월 3일 대선이잖아요. 대선이 지나고 나게 되면 정권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나?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와서도 제가 볼 때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진심이라기보다는 상황 변화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비겁한 자들이다. 사실 그 파면 되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탄핵이 기각될 그쵸, 수도 4월 있다는 가능성을 계속 생각하면서 그랬던 그 전에 그랬겠죠. 근데 4월 4일 날 파면이 됐으니까 돌아올 수 없는 거잖아요. 네. 뭐 그래서 많이 바뀌어가지고. 트럼프처럼 돌아올 수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돌아올 수 없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또 다시 자기의 재판 과정의 이익과 불이익을 가지고 진술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공무원들은 그 바로 정치 정무적 감각의 바로미터예요. 이게 사령관 자리까지 간다는 것은 그냥 정말 전략적으로나 아니면 그 자기네 조직을 잘 운영하는 것도 이제 플러스 정무 감각까지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령관 자리가 그런 자리인데 이러한 사령관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고 말한 건 지금 정치 풍향기가 확실히 돌아섰으면 온몸으로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호 3부장, 경호처장에 있었을 때 그 경호 3부장이 맨 처음에 체포 영장 발부하고 거기에서 협조를 했다고 만약 그 면직을 받고 그랬잖아요. 그 징계위원회 넘어갔죠. 그때만 해도 경호처 내부에는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 혹시 탄핵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그리고 정권이 보수 정권 될 수도 있어. 이러한 바로미터 하에서 가만히 있다가 탄핵이 인용되고 정권이 바뀔 것 같으니까 이제서야 내부 고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결국에는 누군가가 용기 있는 사람이 한 시점과 지금의 뭐 바로미터로서 모든 게 넘어간다. 이제 더 이상은 희망이 없다. 동아줄 따위는 없다. 이제라도 우리는 난파선에서 나와야 된다. 그러한 심정으로서 이러한 그 정치 풍향기의 바로미터로 움직이는 게 아닌가. 참 개인적으로는 많이 아쉽고 안타깝죠. 왜냐하면 사실 이런 양심 선언은 진작에 했어야 하는 거거든요. 부하 직원들이라 부하 군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성현 전 수방사 경비단장 그리고 오상배 대위 이런 분들은 이미 다 제대로 사실 그대로 진술을 했었죠. 근데 조금 더 큰 게 하나 나왔는데 어제 MBC 보도에서 나온 건데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던 건 아니다라는 게 이제 계속된 윤석열 씨 측의 법정에서의 주장인데 합참 계엄 상황실에 같이 있던 합참 계엄 사령부에 같이 있던 합참 관계자가 검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참고인 조사에서 얘기한 건데요. 그날 밤에 합참 계엄 상황실에서 박안수 당시 계엄 사령관한테 문건을 보여줬는데 거기에 국회의원 정족수라는 문구가 있었다. 그러니까 박안수 사령관이 그 처음에 국회 나와가지고 자기 아무도 몰랐다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순진한 얼굴로 얘기를 하셨던 그런 분인데 그날 그 국회의원 정족수라는 보고서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정족수 관련된 건 계엄해제 정족수고 그러면 인원이 몇 명 국회의원 몇 명 모여가지고 몇 명 끌어내야 되는지 그 얘기를 계엄군이 논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다. 근데 계엄군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을 테고 분명히 누군가 명령을 했을 거고요. 그것이 윤석열이라는 합리적인 의심, 사실 뭐 거의 사실에 가깝다고 봐야겠죠. 윤석열은 그동안 국회 계엄군을 투입한 것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 제가 봤더니 질서 유지 목적이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 지금 거듭 나오는 뭐 한겨레 보도도 그렇고 지금 이진우의 최근에 증언도 여러 가지를 다 해보면 정말 윤석열은 왕이었다. 거짓말 왕이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이런 부분을 더 이제 판단해 주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직권남용 혐의 관련해서 추가 기소 관련된 이런 것에 대해서도 변호인단이 막 반발하고 심지어 증언 나올 때마다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할 수 있어요라는 식으로 증인들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증언의 신빙성을 흔들으려고 했었는데 더 이상은 그러기 어려운 정황이나 증언이 계속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엄벌에 쳐야 됩니다. 이게 한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에 참 씁쓸합니다. 볼 때마다. 이 문제는요. 그러니까 의결 정족수라는 게 나왔다는 거 중요하죠. 근데 이건 왜 확인되냐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총을 쏴서라도 뭐 문을 부셔서라도 그렇죠. 네 명이서 하나씩 이건 그러니까 이걸 확인해 주는 게 의결 정족수인데 그 문서가 군 문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군대 문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볼 때 그러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문건을 만들었겠습니까? 용산이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밝혀지지 않는 게 어디냐? 용산, 국정원, 검찰 이 세 라인은 확인이 안 돼요. 사실상 모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부분이 지금 전혀 얘기가 나온 근데 다 적이 없는 아시겠습니다. 거죠. 무슨 쪽지라고 얘기하는 A4 네. 용지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군 문서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그 문서 자체가 최상목이 받았다고. 네, 하는 그렇죠. 거 그 문서가 제가 보던 다 용산 문서로 보여요. 그러면 용산에서 이걸 한 팀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혼자 하지 않았을 거란 그리고 말이에요. 김영현 장관이 다 만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 칠지도 모른다는데 컴퓨터를 칠지도 그렇죠. 모른다고 컴퓨터 만들었어요. 그러면 사용도 못한다고. 제가 볼 땐 지금 이 내용으로 확인되는 건 거대한 용산과 국정원과 검찰 라인의 네트워크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 내란 기획실이 있었을 수 그렇죠. 있다. 이쪽이 다 준비했을 거다. 아,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실무가 진행되지 않을 거거든요. 아. 저는 그래서 지금 핵심은 일단 뭐 군 장성들이나 유관급들은 다 진술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게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이니까 빨리 특검이 들어가서 용산에서 윤석열과 김건희의 지시를 받아서 누가 이 행위들을 기획하고 네트워크하고 연결하고 그다음에 그 실행했는지 이걸 알아내는 작업 자체가 총괄적인 내란 네트워크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이게 하나의 또 하나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로 증거네요. 군문건이 아니라고 하니까 저는 그 부분을 가지고 좀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신 아까 나온 이런 증언들을 가지고 특검이 검찰 이런 데 못할 것 같아요. 아니 특검이 근데 그 말씀하시니까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은데 한겨레에서 또 이런 기사를 썼어요. 일면 토부로 나왔던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네, 그 수첩 정도가 아니고 지금 2020년, 2021년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죠 그때면 그때에 작성한 걸로 추정되는 한글 파일인 YP 작전 계획이라는 게 있다. 예, 윤석열 YR 계획이라는 것도 있다. 근데 거기에 다 무슨 분노와 정의 뭐 이런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와 관련된 작전 계획이 다 있는데 검찰총장 퇴임하고 퇴임 뒤에 어떤 방식으로 정치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시점에 어떤 메시지를 내서 이 몸값을 올리고 이게 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퍼즐을 맞춰 보면 이 사람들이 이 노상원 수첩이란 거 갖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다 수거해서 뭐 저기 연명도를 보내고 이거 쫙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노상원이 윤석열을 과거에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거는 뭐 민간인이니까. 근데 문제는 노상원의 수첩이 자기 작품인가 핵심인 거예요. 자기가 쓴 거냐 아니면 협의한 내용들을 거기다가 적은 거냐.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상원이 그 정도의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본인이 적은 수첩은 완벽하게 실행될 수 있는 걸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 그렇죠. 노상원 수첩에 말도 안 되는 그 아주 예를 들면 그 처참한 계획들 자체도 이 내용을 윤석열 또는 김건희 또는 김용현이 충분히 알았을 거다라고 하는 점이 저는 대단히 중요한 또 하나의 실타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현 얘기도 하시지만 사실은 계엄한 날 그 전날 지금 김건희 조태용 국정원장 연락 주고 받았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윤석열 개인의 독단적 행동이 아니라
뭔가의 세력이 있는 것이라는 부분까지 사실은 다 밝혀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네. 지금 이제 윤석열이든가 군 관계자에게만 그동안 초점을 맞춰져 왔는데 앞으로는 도대체 대통령실이 어느 정도 관여를 했었고 국정원은 그럼 어떤 관여가 있었고 법무부와 국방부는 어떤 관여가 있는지 사실은 그런 부분까지 다 밝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긴 조심스럽지만 사실은 시간이 자꾸 지나면서 일각에서는 그 계엄의 악몽을 희석하는 듯한 일부 여론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갑자기 뭐 특정 후보의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공격을 하거나 보수 언론에서 그러는데 이번 대선은 왜 치러지게 됐는가? 이런 어떤 세력들과 기득권과 부정부패한 권력기관들의 합작으로 계엄이 일어난 것이고 그래서 대선을 치르겠다는 걸 오히려 이 노상원 지금 관련한 보도가 저는 상기시켜주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그 사이에 박영식 시사위원님 네,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그럼 언제 입을 열어야 되나 근질근질한데 한번 너무 다들 말씀을 잘하시니까 네. 예, 제가 아직 끼어들 타이밍이 아니구나 싶어 가만히 있었습니다. 네. 중국은 잘 다녀오신 거죠? 네네. 아, 예. 약간 나중에 돌려서 보세요. 제가 오프닝 멘트를. 예, 꼭 돌려보겠습니다. 예, 했거든요. 꼭 돌려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단 우리 그 윤석열 씨 영화 관람부터 시작해서 이 일이 전부 다 기획된 것이라면 한 팀이 같이 팀을 이뤄서 쭉 기획을 해왔을 수 있다는 사실 무시무시한 얘기를 했어요. 그게 계속 보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 한 주제 정리하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뉴스토마토에서 6.3 대통령 선거의 개표 공개 방송에 구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면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6월 장미 대선이 펼쳐지는 가운데 과연 21대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역사적인 순간에 뉴스토마토의 알찬 뉴스 콘텐츠와 풍성한 즐길거리를 모두 모아 준비했습니다. 6월 3일 오후 6시 이 토마토 빌딩 지하 1층 토마토홀에서 펼쳐지는 역사적인 순간.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